자, 이번에는 HTTP 서블릿 리스판스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HTTP 응답 메시지의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답 메시지의 구조는 요청 메시지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가장 맨 윗줄에는 리스판스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헤더 라인, 즉 HTTP 응답 메시지에 대한 HTTP 헤더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맨 밑에는 실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데이터, 즉 실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리스폰스 라인을 살펴보면 리스폰스 라인은 가장 먼저 가장 앞에는 HTTP 프로토콜에 대한 버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상태 코드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태 코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 메시지가 서버로 전달이 돼서 그 서버가 요청 메시지를 분석해서 실행한 후에 이게 잘 실행됐는지 혹은 뭔가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태 코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번과 같은 상태 코드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요청이 잘 처리돼서 OK 사인이 떨어진 게 바로 200번입니다. 그리고 404번,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간혹 보셨을 텐데요. 404번에 대한 오류 코드는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한 파일을 찾지 못했을 경우에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에러 코드가 바로 404 나파운드 에러 코드입니다.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응답 메시지에는 그 해당 요청이 잘 처리됐는지 처리되지 못했는지를 나타내는 상태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TTP 헤더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로의 응답에 대한 데이터가 마지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로부터에 대한 요청은 겟 방식이냐 포스트 방식이냐를 구분했지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응답 메시지에 대해서는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첨부 파일 형태로 모든 데이터가 전송되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자, 그럼 상태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태 코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요청이 전달됐을 때 서버에서 그 요청을 잘 처리했는지 혹은 처리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상태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코드들은 HTTP 서블릿 리스판스 인터페이스에 다양한 멤버 필드로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보면 HTTP 서블릿 리스폰스에 SC 언더바 OK라고 정의된 것은 정의된 멤버 필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제대로 성공했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행 코드는 200번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00번대 코드들은 파일이 이동되었을 경우에, 그리고 400번대는 어떤 클라이언트로부터의 요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500번대는 웹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잘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한 에러 코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령 404 에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파일이 서버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의 상태 코드를 구분함으로써 그 상태 코드만 보고도 클라이언트로의 요청이 어떻게 잘 처리됐는지 혹은 처리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직접 상태 코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상태 코드를 이와 같은 형태로 직접 클라이언트로 설정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없긴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2절을 통해서 setError라는 메소드, 그리고 상태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루고 있는 예제입니다. 자, 우선 예제를 간단히 보면 클라이언트로부터 전달된 요청 정보 중에 스테이터스라는 파라미터 값을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한 스테이터스 값에 따라서 만약에 400번일 경우에는 SC bad request라는 멤버 필드 값, 즉 에러 페이지를 전달하는 거고, 즉 잘못된 요청이다 라는 에러 페이지를 전달할 거고요. 만약에 404 값이 전달되면 파일을 찾지 못했다 라는 에러 페이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500번이란 값이 전달되면 서버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됐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거고요. 그 외의 케이스에서는 전부 다 SC OK, 즉 상태 코드 200번 OK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겁니다. 자, 서블릿 전체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블릿 코드는 이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스테이터스라는
파라미터 값을 읽어와서 스테이터스의 값에 따라서 400번이면 뭐 잘못된 요청이다, 404번이면 파일을 찾을 수 없다, 뭐 이와 같이 에러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코드를 클래시 디렉토리 밑에 저장을 하고 컴파일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200번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뭐 아무런 결과도 출력되지 않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HTML 코드를 박은 게 아니라 단순히 뭐 200번에 대한 성공했다라는 상태 코드만을 설정해서 전달해 줬을 뿐이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아무런 출력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400번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400번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뭔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4번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역시 404번에 대한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상태 코드를 설정을 해서 뭐 특정한 케이스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잘못됐다라는 걸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상태 코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상태 코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레시라는 헤더 항목을 설정함으로써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한번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항목에는 리프레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특정 시간이 지난 후에 특정 URL로 점프를 해라 라는 그런 헤더 항목입니다. 이렇게 헤더 항목들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가 바로 setHeader라는 메소드입니다.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set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헤더 항목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setHeader라는 메소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설정하려는 헤더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헤더의 값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tHeader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프레시 헤더의 항목은 뭐 오고 뭐 URL은 뭐뭐다 라고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이 지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 클라이언트로 HTTP 응답 메시지가 전달될 때 HTTP 헤더의 아래 그림과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HTTP 헤더가 포함되어 전달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헤더를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5초가 지난 후에 여기 기술된 리프레시 헤더 항목에 기술된 5초가 지난 후에 해당 홈페이지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코드는 이와 같습니다. 자, HTTP 서블릿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메소드를 제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setHeader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프레시라는 헤더 항목을 주고 그 값은 5초 후에 xml community.net이라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작성한 서블릿 코드를 저장을 하고 컴파일 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서블릿을 실행해 보시면 5초 후에 이동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자, 잠깐 5초를 기다려 보시면 이와 같이 리프레시 헤더 항목에 기술된 시간이 지난 후에 헤더 항목에 기술된 웹페이지로 점핑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기 위한 게 바로 리프레시라는 헤더 항목이고요. 그리고 각각의 헤더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로서 HTTP 서블릿 리스판스의 setHeader라는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3장에서는 서블릿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3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서블릿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블릿의 HTTP 서블릿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청과 응답 메시지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스판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제가 서블릿을 처음 시작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서블릿은 JSP의 기반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서블릿이 약간 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서블릿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시면 JSP를 배우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하게 JSP를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블릿에 대해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JSP에서 무엇이 나오면 이거는 서블릿에서 이런 것과 똑같아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블릿에 대해서도 서블릿을 많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 서블릿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서블릿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